신규 상장주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지만 아무거나 장기 투자로 진짜 대박을 먹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하는 거를 아무거나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이런 세경 하이테크처럼 대박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1년에 한 개, 두 개가 나올까 말까 그런 종목이라서 아무거나 자꾸 투자했다가는 그냥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공모가도 못 지키고선 무너지는 종목도 많고 아니면은 뻥튀기 되었다가 끝까지 무너지는 종목도 많고 세경 하이테크처럼 대박이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세경 하이테크처럼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레이와 그리고 라운피플, ITM 반도체 정도 이 정도 종목이 간추려집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신규주 장기 투자로 대박을 노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많아야지 3, 4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업종이 좋고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확실히 주는 자리만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시작하고 월요일, 화요일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상장이 끝난 다음에 수요일 2개의 종목이 상장합니다. 화요일 시장에 국일제지가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이 짧은 시간 40분 만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 투자를 못하신 분이나 놓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조리 쏠려 있기 때문에 신규주에 관심이 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신규주는 관심을 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세력들이 편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상장하는 종목은 우양가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인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날에 상장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었고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화나시스템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가벼운데도 변동성은 둘 다 첫날에 비슷했습니다. 화나시스템도 첫날에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J그룹도 둘째 날에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아직까지 캔들은 좋고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뚝 끊긴 게 걱정이 됩니다. 거래량이 올라오면은 5만원을 뚫는 것은 순식간인데 거래량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냥 초기에만 거래량이 나왔을 뿐 그 뒤로는 거래량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2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하는데 둘 다 조건은 괜찮습니다. 2개의 종목을 보시면 스몰캡 영향으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우양이 공모가에 상장할 경우에 시가총액이 540억,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공모가에 상장할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640억,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면 이 2개의 종목은 그냥 뭐 아니면 도입니다. 크게 상승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던가. 우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양이 가정간편식 식품 제조 전문기업, 희망 공모가가 3,800원에서 4,2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과 경쟁률이, 개인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고 기관의 경쟁률 때문에 개인의 경쟁률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 기관의 경쟁률은 이 종목이 좋아서 투자한 게 아니고 서로 물량을 받아서 높게 팔기 위해서,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격도 괜찮고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물량을 받아서 그 조금 갭상승이 뜨면은 팔고 도망가려고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 중에 제테마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은데도 둘째 날에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엄청난 시세를 주었고,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13%까지 반짝 급등을 했고,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 그리고 ITM 반도체, 이거는 수급 주체가 기관입니다. 기관이 수급 주체여서 이렇게 올랐고,
일반 세력이 수급 주체였던 종목은 최근에 상장했던 게 제테마입니다. 제테마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았고 공모가 2만원보다 훨씬 아래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접근한 것 같고 이 종목들도 세력이 과연 접근할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력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가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국일 제지로 다 시선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시초가가 뻥튀기가 안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놓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력들은 이 두 개의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세력 기준으로 진입 조건이 갖춰진다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을수록 더 좋고 시초가가 당연히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하거나 공모가 아래에서 상장하는 게 세력들이 들어오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을 테고 우양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33%,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세력이 확보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는데 이 유통 가능한 물량 470만 주 중에 공모주주가 25%, 구주주 사모펀드가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288만 주. 그러니까 이 물량과 그리고 공모주주들도 그 개인 일반 청약자들도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공모주주랑 구주주 물량이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텐데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몰려가지고 확보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가 안 되는데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일제지가 상한가 간 것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틈타서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내일 이 두 개의 종목을 매도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금융투자 쪽에서 전부 팔고 도망갈 것이고 그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줘서 급등을 시킬지 그게 가장 큰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종목들을 VI의 이름을 올릴 때 매매를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저도 국일제지랑 두산 퓨얼셀이랑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리고 ITM 반도체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신규 상장주는 그냥 반응을 줄 때만 매매를 한다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도 희망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0,000원. 가격은 좋은데 둘 다 가격은 좋습니다. 딱 10,000원에 시작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고 제가 좋아하는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인데 가격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4,200원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나중에 상승해서 5,000원까지 호가 단위가 변하면서 거기서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둘 다 괜찮은 상태이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우양보다는 관심이 덜합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많이 나왔지만 개인의 경쟁률이 231대 1. 이게 기관의 경쟁률이 높음에도 개인의 경쟁률이 낮게 나온 이유가 CS 베어링과 티움 바이오가 청약일이 겹치는 바람에 4개의 종목이 청약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종목 중에 우양이랑 CS 베어링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청약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그리고 티움 바이오는 경쟁률이 5대1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라리 경쟁률로 인해서 개인의 관심을 덜 받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638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151만 주, 23%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구주주의 물량도 23만 주, 그냥 거의 없는 편이라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도 낮은 편입니다. 내일 차라리 국일제지로 시선이 다 몰리면서 이게 내일도 양봉이 뜬다면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 개의 종목에 관심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시초가가 뻥튀기 되지 않을 것이고 뻥튀기가 되지 않으면 세력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도
세력이 안 들어오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이유로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들어와서 시초가가 뻥튀기가 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우양은 시초가가 한 20% 이상 뻥튀기 돼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격에서 20%면은 거의 5,000원 정도인데 5,000원 근처에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이 4,200원 근처라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죠. 기다렸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은 매매를 안 하고 다시 올라올 때만 확실할 때만 접근을 한다면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우양은 한 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은 한 10%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 좋은 게 그렇게 심한 뻥튀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보면 뻥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여태껏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 이런 조건이라면 분명히 시초가에 막 50%씩 뻥튀기 되고 이런 것들도 뭐 30%씩 뻥튀기 되고 올해 중순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도 시초가가 플러스 40%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는데 시초가가 플러스 40%에 시작해서 2만원에서 벌써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것은 이 신규 상장주들이 뻥튀기가 안 된다는 것. 나중에 진짜 시장에 먹을 게 없으면은 이 신규주끼리 모여가지고 신규주 테마를 이루어서 신규주 위주로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신규주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하는 날은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신규주들이 무더기로 상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이 그래도 뻥튀기가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개의 종목도 웬만하면 뻥튀기 없이 좋은 가격에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